신이시여, 제발 저에게 깜찍하고 앙증맞은 토끼 같은 외모를 주세요. 네, 제발요. 토끼. 안녕하세요, 지은 언니예요.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요청 영상이에요. 이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궁금한 거를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제가 또 미친 듯이 막 공부를 해서 알기 쉽게 정리를 좀 해드리는 거. 이거 괜찮지 않나요? 자, 오늘 요청은 뭐냐면요. EGF하고 FGF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였어요. 사실 저도 EGF는 워낙 많이 접해서 알고 있었는데 이 FGF는 좀 생소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자, 한번 알아볼까요? EGF, FGF 둘 다 우리 몸속에서 재생을 도와주는 단백질들이에요. 둘의 가장 큰 차이는요. EGF는 표피, 그러니까 이 만져지는 얼굴 가장 바깥쪽이죠. 여기를 담당하고요. FGF는요. 이 표피 밑에 진피, 거기에서 재생을 담당합니다. 여러분은 피부 겉이 중요하세요? 속이 중요하세요? 그렇죠. 둘 다 중요하죠. 자, 그럼 EGF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EGF는 Epidermal Growth Factor의 약자고요. 한국말로 찾으니까 상피세포 성장인자라고 나오네요. 말 그대로 피부 가장 바깥쪽인 이 표피의 세포 재생을 촉진시킨다는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나면은 약을 안 발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몸 자체가 자연적으로 세살을 돋게 하는 힘이 있죠. 그게 바로 EGF의 힘이에요. 자, 1962년에요. 미국의 생물학자 스탠리 코엔 박사가요 발견을 한 건데요. 이 동물들이요 상처가 나거나 다치면 스스로 그 부분을 핥잖아요. 그걸 보고 연구를 시작을 한 거예요. 스스로 재생시키는 성분?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EGF가 들어있는 곳이요. 바로 초유, 모유, 눈물, 그리고 침이에요. 바로 천연상처 치료 단백질이죠. 이 코펜 박사가요. 이거를 발견해서 1986년에 노벨 의학상을 수상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말이죠. 자, 이 EGF가 피부에 하는 일은요. 이 표피세포의 성장을 돕고요. 그리고 이 피부 죽은 세포를 떨어지게 하는 각화를 촉진을 시켜요. 그리고 피지선의 증식을 도와줘요. 이 피지선이 발달이 되면은 아무래도 땡기는 거, 건조한 피부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죠. 또 이 피지선이 발달을 해야만 재생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생크림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으면 뭐 피부 재생, 진정, 영양 공급 이런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게 바로 EGF 크림이에요. 또 MTS 하시는 분들 많죠. 요즘은 집에서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왜 그 조그만 바늘 다다다다 달린 걸로 얼굴에 막 이렇게 상처 내갖고 그 상처 안에다가 막 비싼 앰플 막 발라서 피부 깊이 집어넣는 거. 저도 저번에 영상 한번 올렸잖아요. 그거를 한 다음에도 보통은 이 EGF를 발라요. 그러니까 일부러 상처를 냈지만 빨리 얼굴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우리 몸이 이 EGF를 빠르게 많이 생성을 해낸다면 노화가 더디겠죠. 특히 뭐 색소 침착이라든지 여드름 피부 트러블 있으신 분들 아무래도 자연 치유가 되니까 더 예뻐 보이겠죠. 자, 이번엔 FGF를 좀 알아볼까요? FGF는 Fibroblast Growth Factor의 약자예요. 이것도 번역해보니까 섬유화세포 성장인자. 바로 표피 아래 진피의 재생을 촉진을 시켜서 우리 피부를 지켜내는 역할을 합니다. 섬유화세포가 무엇이냐? 자, 얘가요, 노화랑 얼마나 밀접하냐면요. 진피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성분, 기억들 하시죠? 콜라겐, 그리고 엘라스틴, 이런 기질 단백질을 만드는 주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부에 상처가 났죠. 그럼 EGF는 피부 겉에 새살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한다면 이 FGF는요. 이 상처 자체를 치료하기 위해서 열심히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피부 소옥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름, 처짐, 탄력, 건조함 모두 다
FGF가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이 감소한다는 건 바로 이 섬유화 세포 수가 줄어들고 또 그로 인해서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이죠. EGF하고 FGF의 가장 큰 공통점은요, 둘 다 20대 후반부터는 아주 급격하게 감소를 한다는 점이에요. 정상적인 피부 재생 주기는 28일, 약 4주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30대가 넘어가면서 이 재생 주기가 6주에서 8주까지 늦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상처가 빨리 아물질 않고 또 멍이 들어도 잘 안 없어지는 거예요. 자체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멍이 들면 얼마나 오래 가세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제품을 쓰고 싶다 하시면 내 피부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부분이 어딘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뭐 미백이라든지 기미, 주근깨 뭐 이런 걸 해결하고 싶다? 그럼 EGF가 더 맞겠죠. 하지만 난 주름이나 탄력, 속건조를 먼저 해결을 해야 돼 하시면 FGF가 더 나은 선택이 되겠죠. 피부과 시술도 마찬가지예요. 표피층에만 적용되는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면 EGF 화장품만으로도 피부 재생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요? 야, 요즘은 못 구하는 화장품이 없어요. 찾으면 다 있어. 아니나 다를까 아마존에서도 이 두 화장품을 다 찾아봤어요. 당연히 있죠. 주르르르르.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피부 속에 한 성분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같이 떨어지죠. 나는 EGF는 있는데 FGF는 없어.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EGF, FGF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둘을 함께 보충해주면 좀 더 효과적인 피부 재생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에도 검색을 해보니까 엄청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이 EGF 성분을 만약에 값으로 따지죠? 그럼 1g에 15만 달러. 하나로 1억 7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1g에 1g 거의 2억. 그만큼 귀하다고요. 그래서 정말 피부과에서 비싸게 돈을 줘야지만 조금 발라볼 수 있었던 건데 이제는 일반 화장품으로도 출시가 된 거죠. 하지만 화장품으로 출시되는 EGF 제품의 실제 함유량은요 0.001% 이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0이 몇 개요? 0.001%. 그래서 안 바르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이걸 발랐다고 뭐 우와 내 얼굴에 막 살이 차 오르고 빛난다 이런 효과를 기대하시는 건 욕심쟁이. 또 이 관련 화장품 중에는요 정확하게 임상시험 결과랑 성분 표시가 없는 제품이 많아요. 그래서 효과는커녕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화장품 안에 있는 다른 성분들이 EGF의 활성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요거 중요해요. EGF는요 오일, 그러니까 유분기죠. 요거하고 비타민, 화학물질하고 만나면 오히려 반감이 됩니다. 효과가. 그래서 간혹 오일 제품이나 뭐 에센스, 뭐 앰플에 같이 섞어서 발라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안 그러시는 게 좋아요. 또 함량이 많다고 무조건 좋다? 한국 내에서는 화장품으로 허용하는 함량이 10ppm이에요. 만약에 이거보다 함량이 더 많다면 그건 의약품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제품을 사용하신다면 세안 후에요. 맨 얼굴에 제일 먼저 바르시는 게 가장 좋아요. FGF를 같이 사용하신다면 그거 먼저 바르시고 그리고 나서 EGF를 바르는 게 순서예요. 그 다음은 뭐 원래 바르시던 스킨, 에센스, 뭐 로션, 크림 이런 순으로 바르시면 되고요. 아침, 저녁 다 사용 가능합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한 내용은 국내외 기사들과 그리고 의학 전문 채널 등에서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풀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 힘이 닿는 한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댓글 남겨주세요. 가시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꾹! 안녕히 가세요.